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3년 전 여수시가 유치했던 전남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아직 첫 삽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 문제 등으로 개관이 지연됐기 때문인데요. 이와 함께 광주 지역 미디어 센터도 고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한때 190여 명이 근무했던 여수시 문수청사입니다. 지난 민선 7기 시절 여수시는 이 부지에 전남 시청자 미디어 센터를 짓기로 했고 2020년 6월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여수시 통합청사를 둘러싼 갈등으로 부지 매입 예산이 삭감되는 등 사업이 차질을 빚으면서 지금까지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올해 7월 부지 매입을 완료한 여수시는 최근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진행하고 이달 안에 설계 공모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내년 2월에 이제 용역을 추진하게 되고 내년 12월 달에 일단 발주하고 이제 착공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개관 시점은 오는 2026년 6월로 당초 예상보다 3년가량 늦어지게 됐습니다. 사업이 지연되면서 미디어 교육을 원하는 전남 지역 학생과 시민들은 광주에 있는 센터를 찾아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광주 미디어 센터 측도 부담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올해쯤 여수의 센터가 문을 열면 전남 지역 업무를 이관할 계획이었는데 개관이 미뤄지면서 앞으로 3년 정도 더 도내 미디어 교육과 체험 활동을 그대로 맡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전남 미디어 센터가 문을 열 때까지 운영비나 사업비가 추가로 지원되는 것도 아닙니다. 같은 예산을 가지고 광주 전남권을 지원을 하는 거와 전남만 따로 지원이 되는 거는 아무래도 혜택적인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겠죠. 미디어 센터를 짓는 데 들어가는 건축비는 도비와 시비를 더해 총 120억 원. 사업이 더 지연되면 공사비가 늘어나 지자체의 부담이 커질 가능성도 적지 않아 차질 없는 추진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양 동호안 규제 개혁으로 관심이 집중된 관련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그제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됨에 따라 포스코의 비철강 분야 투자 유치가 가시화됐습니다. 광양시는 어제 동호안 규제 해소에 대한 환영 입장문을 통해 오는 19일부터 시행되는 산업입지법 개정으로 광양시와 포스코의 오랜 수건이 해결됐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소멸 대응에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특히 포스코의 투자사업 실행을 위한 관련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으며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중단됐던 대한항공 여수 제주 노선 운항이 이달 말부터 재개될 전망입니다. 대한항공 측은 오는 29일부터 여수 제주 노선을 운항하기 위해 정기편 허가 절차를 밟고 있으며 해당 노선에 140석 규모의 항공기가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노선은 하루 한 차례 왕복 운항하며 제주 출발 시각은 오후 1시 45분, 여수 출발 시각은 오후 3시 25분입니다. 고흥 소록도에서 한센인 환자들을 위해 헌신한 고 마가렛 피사렛 간호사를 추모하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녀를 위해 마련한 한복과 기금을 생전에 전하지 못한 고흥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의 안타까운 사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입당 노래와 함께 고 마가렛 피사렛 간호사의 추모 미사가 시작됩니다.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아 기도를 올리는 천주교 신자들. 푸른 눈의 소록도 천사, 마가렛 간호사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합니다. 마리안누아 마가렛 기념관에 마련된 분향소에도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가렛 간호사는 지난 1966년 31살의 나이로 소록도에 들어와 40년 가까이 한센인 환자를 돌봤습니다. 건강이 나빠져 2005년 오스트리아로 돌아갈 때도 자신이 부담이 될까 봐 편지 한 장만을 남기고 동료 간호사 마리안느와 호련히 떠났습니다. 이런 그녀의 희생과 봉사정신은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치료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뭐 이런 것들을 그렇게 했다고 들었는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시대에 살면서도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마가렛 간호사의 영명과 함께 고흥 녹동초등학교 학생들의 안타까운 사연도 전해졌습니다. 두 간호사를 위해 지난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한복과 기금을 마련했는데 이를 전달하기 며칠 전 마가렛 간호사가 세상을 떠난 겁니다. 녹동 초등학생들이 준 옷을 보여드리고 그 앞에 이제 모셔놓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그 옷은 마가렛 언니를 입혀서 25만 원은 최초의 조유금이 된 거예요. 한국 이름 백수선. 향년 88살의 나이로 눈을 감았지만 그녀가 전한 따뜻한 마음은 영원히 소록도에 기억될 것입니다. 소록도 아주 좋았어. 굉장히 행복 있게 살았어. MBC 뉴스 김담입니다. 2023 드론보 챌린지 대회가 어제 고흥 드론센터에서 개막했습니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대회는 참모총장배에서 국방부 장관배로 승격됐으며 지난달 대전 로봇 지원 드론 지원센터에서 이틀간 고속 공격과 군집 비행 등의 종목이 치러졌고 고흥 드론센터에서는 근거리 정찰과 중거리 정찰 등 2개 종목의 경기가 진행됩니다. 드론봇은 드론과 로봇의 합성어로 군의 수색과 정찰, 공격 임무를 수행하는 장비이며 이번 대회는 국내 유일의 드론봇을 활용한 전투 가상 상황 임무 수행 능력을 평가합니다. 올해로 29회째를 맞는 국제 남도 음식 문화 큰 잔치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여수 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립니다. 올해 행사에서는 남도의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주제관과 음식 명인들의 요리를 선보이는 명인관, 15개 나라가 참여하는 세계 미식관 등이 운영됩니다. 또 남도 음식 세계화를 위한 수출 상담회와 갓김치 만들기, 어린이 쿠킹 클래스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됩니다. 광주에서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과거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업체에 구청 예산을 몰아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구의원이 있습니다. 광주 기대서 북구 의원인데요. 구의회가 자문을 구했던 위원회가 의원직 박탈에 제명을 권고했는데 정작 구의회는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징계로 낮췄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가 해도 너무하다란 말이 절로 나올 정도입니다. 천홍희 기자입니다. 광주 북구에 있는 한 건설사 사무실입니다. 기대서 광주 북구의원이 과거 대표이사를 지냈던 곳으로 의원으로 당선된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대서 의원은 이 회사가 북구청 수의계약을 따낼 수 있도록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1심과 2심 모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기 의원은 북구청이 발주한 사업에 이 회사가 수의계약을 따낼 수 있도록 북구청 공무원들에게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열린 1심과 올해 2심 재판에서 모두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북구의회는 지난해 재선된 기 의원을 상대로 최근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동료 의원 징계를 객관적으로 논의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며 외부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에 어떤 징계가 적절할지 자문을 구했는데 의원직 박탈을 의미하는 제명이 권고됐습니다. 의원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개인의 사익을 취하는 것은 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 이건 의원 자격을 박탈해야 해결이 되는 일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죠. 하지만 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의원 5명으로 구성된 윤리특위가 무기명 투표 끝에 제명 대신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수위로 낮춰둔 것입니다. 출석 정지 30일과 공개 사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무원 노조는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비리의원이 뻔뻔하게 얼굴을 들고 주민의 대표를 합치고 의정 활동하는 것을 결코 좌시할 수 없으며 기대서 의원의 솜방망이 징계는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번복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취재진은 기대서 의원의 입장을 묻기 위해 전화와 문자로 수차례 연락했지만
기 의원은 상중이라 통화가 어렵다며 취재를 거부했습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여수 지역 기업들이 4분기 경기를 부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여수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관내 180여 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4분기 기업 경기 전망지수는 기준치인 100을 밑도는 83.6에 그쳐 4분기 기업 경기가 3분기보다 악화할 것으로 예상한 기업이 더 많았습니다. 여수 상인은 글로벌 경기 침체와 중국의 석유화학 제품 자급률 상승 등으로 공급 과잉 현상이 고착화될 우려가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순천 지역 제조업체들의 올해 4분기 체감 경기 또한 지난 분기에 비해 크게 악화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순천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순천시와 구례군, 보성군 등 지역의 60개 주요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올해 4분기 기업 경기 전망 조사 결과 기업 경기 실사지수 BSI가 전분기 107에 비해 크게 하락한 70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올해 한 해 영업이익이 목표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체가 65.2%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내수 판매 부진, 해외 시장 경기 둔화로 인한 수출 감소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올해 두 번째로 열린 김대중 평화회의 학술대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세계 석학들은 기후위기와 전쟁 등으로 위기에 처한 현 시대에 DJ 정신이 꼭 필요하다며 입을 모았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3 김대중 평화회의 학술대회가 신안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인도 노벨 평화상 수상자와 미국 미네르바 대학교 총장, 서울대학교와 카이스트 교수 등 국내외 석학들이 참여했습니다. 기조연설에서는 신냉전의 분위기 속에 전 지구적 위기감이 고조되는 지금 DJ의 정신 속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참석자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Even the global warming and terrorism and extremism has grown and globalized. And Kim Dae-jung, I think, is a very, very important figure in the global historic effort to build democratic institutions and expand human rights. 국내외 저명 인사들도 축전을 통해 지구와 세계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김대중의 리더십과 정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So far as climate change is concerned and many other factors, he was absolutely right. Yet just when it needs unity of purpose, the world appears even more divided than ever. But I think it makes it all the more essential that we approach these challenges with the resilience, the persistence, the confidence that President Kim Dae-jung embodied in his long, eventful life. 이 밖에도 김대중 평화회의 국제학술대회에서는 인류의 미래와 국제협력체계 수립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